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학교 내에 일본 제품에다가 전범기업이라고 딱지를 붙인답니다. 일제 제품에는 전범기업이라고 딱지를 붙인대요. 스티커 딱지요. 쟤들은 이러면 이제 개념 있는 도의회라고 칭찬받겠지 헤헤 이 생각인 겁니다. 애초부터 물건을 들여놓지를 말던가. 이게 무슨 싸구려 민족주의 포퓰리즘입니까? 반일 감정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무분별한 복지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인기 영합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트가 엘리트답지를 못하는 거죠. 사회지도층이 사회지도층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 전범기업이라서 전범기업 딱지 붙이고 그렇게 잘못된 거면 몰래 밀반입한 북한 석탄은, 아니 북한 석탄은 그 전범 아니야? 북한은 전범 국가 아니야?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10배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었잖아. 북한은 전범 국가 아니에요? 북한 석탄은 왜 써? 그럼 이 정부에서 왜 UN 몰래 쳐들여오다가 걸렸어? 북한은 착한 전범이고 일본은 나쁜 전범입니까? 얘는 착하고 쟤는 나빠요?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그게 이중잣대 아닙니까? 북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한다는 거 보세요. 그 인이가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힘든데 전범국가에다가 왜 우리나라가 수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죠? 북한 챙길 돈이 있으면 한국 청년들 취업 먼저 신경 쓰면 안 됩니까? 얼음사이다가 대통령이면 나는 북한 퍼줄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대요. 금강산 관광 재개. 쟤들은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잖아. 이 들어도 뭐가 문제인가 싶으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본 전범 대기업에다가 산업연수를 가고 견학을 갔다고 쳐봅시다. 그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배우려고.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곧장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말이 안 맞다는 거야. 북한 여행은 되는데 일본 여행은 안 되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강산 단체 관광을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단체로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한국당 의원들이 일본 여행, 일본 산업연수를 단체로 갔다 오면 이건 나라가 난리가 난다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면 우리나라 여론이 되게 미개하다니까.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매우 간절하게 자기는 정말로 깨어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본인들은 무척 의식이 있고 매우 반듯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생각, 그 사고는 자기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입받은 증오, 주입받은 감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 북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고. 2단계, 3단계, 250만 평, 2천만 평 확장을 하겠다잖아.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를 하겠대. 만약 한국당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일본 관광 좋아하는 거 보고 지금 한일 무역 해외여행 수지가 역대 최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들 입으로는 일본 욕하면서 일본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이만큼 객관적으로 얘기해줘도 제 평생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그 이제 한국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관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고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서 좀 더 싼 값에 일본의 단체 관광을 갈 수 있는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전범 기업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개념 없다고 그 잘난 깨시민들이 외교 굴종이다, 굴욕 외교다, 이제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 잘난 깨시민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국민 위해서 일을 해도 만약 이쪽 땅에서 하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들어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네티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분노를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지만 그 분노,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건 놀랍게도 너 자신만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남에게 주입받은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과 말을 올리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생각을 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인터넷에다가 댓글도 쓰면 안 돼요. 본인에게 그만한 지식과 지성이 없다면. 말에는 책임이 따른 거라니까. 자기가 이중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반일감정도 똑같다니까. 이 양반 대놓고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성대모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이 양반 대놓고 말하는 거 한번 봐요.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호호.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그죠? 이거 봐. 정말 화가 난데 지가 대단한 북한 수석 대변인 납셨다.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보내주고 설치하겠다는 사드 레이더도 죽자고 반대하는 거 보세요. 북한은 전범국가 아닙니까?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 간섭하고 침략해왔던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배치하는 사드가 어디를 감시 정찰해 주는 겁니까? 북한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걸 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들은 되고 쟤네는 안 되고,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나쁘고, 얘는 착한 적폐, 쟤는 나쁜 적폐, 얘는 착한 전범, 얘는 나쁜 전범, 이런 겁니까?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한국전쟁 6.25 전쟁이 가깝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더 오래됐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한국전쟁이 더 가까운데 왜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은 엄청나게 강한데 반해서 반중 정서, 반북 정서는 왜 이렇게 없냐고. 지금은 비운에 가버렸습니다만 예전에 여러분들 윽튜브라고 유명한 유튜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맞는 말도 했고 틀린 말도 하고 했지만 요거는 괜찮았던 소재였는데,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윽튜브라는 친구가 예전에 전범기업 떡밥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음료수가 주제였습니다. 말인즉 이제 포카리 스웨트나 오로나민 C를 마시면 전범기업 거 팔아주는 거니까 나쁜 거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윽튜브는 그 여론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뭐 음료수 하나 마시는 것 가지고 개념 무개념을 따지냐라고 윽튜버가 이제 그때 신랄하게 비판을 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그때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으면 이 세상에 전범 아닌 거 찾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소비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국가 사회적 여론 차원에서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음료수 사진도 얘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료수 만드는 것도 병뚜껑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물병, 유리병을 성형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라벨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회사가 따로 있고, 또 캔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은 수많은 업체들의 협력과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설사 대기업 한 곳이 생산 과정을 한 공장에서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유리 원료를 외부에서 납품하는 회사, 플라스틱을 납품하는 회사가 또 다를 거고, 똑같은 병과 병뚜껑을 찍어내더라도 그 형틀, 거푸집, 기계 부품은 또 다른 국적의 또 다른 회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전범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확장할 겁니까? 그 경계선은 누가 구분하죠? 누가 감히 그 문제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전범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고. 국산 음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산 음료수지만 일본 기계를 사와가지고 병 만들고 음료수를 만들어 파는 기업은 전범 기업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기계를 사와가지고 그 국산 음료수를 만드는 기업은, 그러니까 전범 기업의 물건을 팔아준 무개념 기업인가요? 생산 공정에 전범 기업의 기계가 있으니까 그 회사 사장 인터넷 SNS에서 이제 그 회사 사장 신상을 털어가지고 인터넷 SNS에서 집단 조리돌림을 해야만 합니까? 해당 음료수를 마신 연예인과 유명 유튜버, 또 광고했던 사람들도 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죠? 인터넷에서 찢어 죽여야 됩니까? 무개념 연예인, 무개념 유명 유튜버라고? 그래, 여러분들 잘못됐잖아. 그게 바로 집단 광기라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겁한 대중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라고. 집단, 군중 안에서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바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맨날 그랬잖아. 자발적인 어떤 아싸, 아웃사이더를 지향해야 된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아싸를 지향해야 된다고. 서구식 개인주의가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집단과 군중 안에 파묻혀버리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냥 어떤 지배적인 대중 여론이 있을 때는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그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라고. 개인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조금만 어금니에 정말 하나만 1g만 그 힘을 빼면 된다고요. 군중 안에서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바보가 되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괴물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 BMW, 벤츠 왜 좋아합니까?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 전범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전세계 주요 공업 선진국의 뭐 전통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 전범기업 아닌 곳이 뭐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십니까? 포르쉐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이런 비싼 차 좋아하죠. 포르쉐는 독일의 군수물자 만들고 탱크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BMW, 벤츠, 포르쉐 오너들 전부 다 마녀 사냥 한번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차 인증한 사람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BMW 타고 다니는 사람,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SNS에서 마녀 사냥 한번 시즌2 열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 그 잘못됐잖아. 그게 집단 광기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전범 기업은 되고 이 전범 기업은 안 되는 거야. 이 나라는 괜찮고 저 나라는 나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게 집단 광기라고. 그게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란 말이야. 종교조한테 주입받은 세뇌당한 그 상식이라고.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범기업이라는 손가락질들이 매우 타당하고 의식 있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대중들의 야만성은 근본도 없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말도 안 되는 곳까지 튀어나갈 소지가 다분하다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법치와 논리, 이성의 민족이 아니죠. 법보다 국민정서법이 우선하는 나라 아닙니까? 감성과 이중잣대의 민족이에요. 민심이 한번 부글부글 들끓으면 아무도 거기에 소신 있는 발언을 안 하고 권력과 검찰, 경찰, 수사기관들조차도 민심 앞에 설설 기고 대중들의 그때 당시에 헷가닥 미쳐버린 그 군중심리의 그 입맛을,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죠. 그겁니다. 한국 사회에는 진정한 지식인, 진짜 소신 있는 사회 지도층이 없어요. 여론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론은 항상 불안정하고 국민 여론의 수준과 근본이 없으니까 정치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전자기기 동호회 회원들, 모 게임 좋아하는 커뮤니티 회원들, 또 언론사 기자 양반들, 일본 카메라, 일제 카메라 렌즈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일본 콘솔 기기 이런 건 왜 그렇게 좋아해요? 다 전범기업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전범기업이 안 섞인 기계가 있을까? 니콘 카메라는 전범기업 아닙니까? 닛산 자동차 전범기업 아니에요? 지금 르노랑 손잡았는데 그 르노가 한국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 왜? 전범기업과 손잡은 무개념 회사, 한국 역사와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무능력하고 무개념한 기업이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린 맥주 마시는 국민들 국가에서 싹 다 잡아가지고 교도소 보내야 되겠네? 미쓰이 그룹 호로요이 이것도 마시면 안 되겠네? 우리 여자분들 SNS, 페북, 인스타 싹 다 뒤져가지고 정부 검찰이 전수조사해가지고 페북, 인스타 다 뒤져서 호로요이 마시고 인증샷 올렸던 애들 전부 다 마녀사냥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명단 공개하고 적폐라고. 그죠? 아니 왜 전범기업 거 팔아줬는데. 오카모토 콘돔 이거 일본 전범기업이네? 이런 거 쓰는 숙박업소들 전부 다 제재해야 되겠네요. 그죠? 가네보 화장품 파는 백화점들 엄마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네보 화장품 선물하는 아들내미 딸내미들 전부 다 붙잡아서 혼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화장품을 이제 상품으로 입점해 놓은 백화점들 생각 없이 전범기업의 제품을 진열한 무개념 백화점이니까 싹 다 문 닫고 몇 달쯤 영업 정지도 때려야 되겠다. 그죠? 어디 감히 전범기업의 제품을 백화점에 진열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이코 시계 차고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 싹 다 손목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아니 왜 전범기업인데 재벌집 2세 3세 경영인들 중에서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 SNS를 뒤져봤을 때 연예인들 싹 다 추적해가지고 세이코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녀사냥 해야죠. 그죠? 전범기업 유니클로 매장 다 문 닫게, 매장 가게들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옷 사입는 국민들 싹 다 추적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야 되겠다. 그죠? 하기는 뭘 해요. 전범기업을 거르긴 뭘 걸러. 네 인생을 거르는 게 더 빠른데. 전통이 오래된 대기업 중에 전범기업이 아닌 곳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전범기업이라니까? 온 세상이 전범기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범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나 쓰는 용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롯데백화점에 가고 농심 라면을 사 먹었고 헬로키티를 좋아하고 도요타 혼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세븐일레븐에서 음료수 하나 사먹고 엊그저께 담배 한 개 사핀 사람 싹 다 무개념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SNS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구몬학습으로 어릴 때 공부하신 분들, 젊은 시청자들 중에 구몬학습으로 어릴 때 공부한 분들 많을 텐데 소니, 캐논, 니콘, 패밀리마트, 아식스, 모토로 다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 SNS 전수조사 해야 돼요. 소니 전자제품, 캐논 카메라, 니콘 카메라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히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전범기업이다 아니다, 유명인 누구는 전범기업 제품을 썼으니까 무개념한 사람이다 와 하고 몰려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전부 다 완벽하게 걸러낼 자신 있어요. 집에 정말 찾아가가지고 불시에 검찰 조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일제 제품이 있나 없나, 전범기업 제품 있나 없나 다 전수조사했을 때 본인들은 100%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가 걸쳐도 걸치게 될걸? 하다못해 무슨 공산품을 하나 샀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하나가 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취재 거부한다고 팔짱 끼고 중2병을 부렸던 사건입니다. 근데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얘네들 카메라 전부 다 일제예요. 일제. 전범기업 제품들이 저 바닥에,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수두룩하다고, 저 안에. 한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 정탐 자료들 수집한 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짜로 일본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 반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한테 그런 북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일본에 제공하기로 한 거. 그게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건 되게 잘했던 거예요. 일본이 국방비가 높습니까? 한국이 국방비가 높습니까? 일본이 정찰 자산이 많습니까? 한국이 정찰 자산이 많습니까? 둘이 서로 공짜로 1대1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누가 이득이죠? 그래, 이게 바로 어른들의 외교예요. 이게 바로 어른들의 외교라고. 근데 반일 감정에 미쳐 있으니까 한 국가의 나름대로 준 엘리트 계층이라고 부를 만한 공중파 언론, 방송 3사 이런 대형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라는 인간들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학교 나오고 뭐 언론정보 뭐 통신학부 나오고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거지. 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정부 부처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국민들에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공고문을 올렸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왜? 한일 관계가 긴밀하게 잘 작동하면 동아시아 안보 질서는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태평양을 방어하는 방법, 동아시아의 안보를 확립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확실한 동맹이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 아닙니까? 그거를 좌파 깨시민들은 현대판 을사조약이라고, 나쁜 박근혜가 일본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긴다고, 그 팔짱 끼고 저 중2병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까지. 그러면서 깨알같이 일본 전범기업인 카메라로 중무장을 하고 촬영 다니고, 몇백만원짜리 일본 카메라들 사가지고 지들 애지중지하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영상 제일 앞부분에서 그랬죠.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지 스스로는 엄청 깨어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어리석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고문실에 끌려가도 나는 내 사상이 맞다라고 믿었지만 그 사상은 틀렸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러니까 저 얼음 사이다가 뭐 감히 국민들을 가르치네 마네, 우리 무식한 국민들 맞박에다가 얼음 사이다 글자 새겨놓은 얼음 도장을 꽉 글자 새겨질 때까지 지져버려야 된다. 딱딱한 걸로 때리면 다치니까 차마 이제 쿠션으로 호되게 국민들의 엉덩이를 채버려야 된다. 이런 농담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체벌 좀 해도 되잖아, 내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국민은 위대하다, 대중들은 위대하다라고 아부하는 놈들은 진짜로 위험하고 비겁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군중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대쪽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책 좀 읽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어떤 종류의 말을 꺼냈을 때 내가 인기도 쉽게 올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뻔히 알지만 차마 국가의 이익과 양심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쓴소리를 들려주는 게 책 좀 읽은 사람들의 의무라니까. 이런 걸 잘 알고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지. 지식인이 뭐 별겁니까? 서울대 나오고 유학 다녀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양심 팔아먹으면 그게 지식인이에요?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식인이야?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식인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졸도 지식인이 될 수 있고, 중졸도 지식인이 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지금 당장 이제 편돌이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청년도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를 50살, 60살 현직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라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다고. 내가 맨날 스펙으로 사람 평가 안 하고 이런 진정한 사람이 지성을 본다라고 판단했던 하는 그런 철학적인 소리를 내가 했던 이유가 실제 이 뒷배경에는 이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알맹이 자체만 그 사람의 순수한 알몸만 들여다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케이? 되게 좋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중들이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목숨 걸고 직언하는 게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엘리트가 엘리트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근본이 없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엘리트들이 엘리트답지를 못했죠. 국영수만 잘하는 가짜 엘리트들을 국민들이 또 엘리트 계급으로 국가 지도부로 올려줬죠. 스펙만 보고. 그 결과가 이거라고. 비참하잖아. 국가 여론 수준이. 외신에서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범기업은 얼어 죽을 전범기업입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네이버에 공기청정기 검색해보면요. 중국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항상 인기 최상위권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 리뷰, 구매 후기가 넘쳐나요. 중국 애들이 한국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속으로? 그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론 영상 제일 앞부분에서 개인의 구매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중국산 공기청정기를 사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군중 심리나 여론의 위험성이라는 그 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성인이라면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엄청 좋은 얘기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좌파한테는 그런 이중잣대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겠지만 생각보다 그 이중잣대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이중잣대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지면 나중에는 사회 전역에 상상하기도 힘든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저 사람들과 철석같이 한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중잣대의 칼날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칼이 나를 정조준하는 사태가 온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제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의 뭐 전범기업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일본 기업 전범기업 나쁘다 빽거리는 이런 이중성을 한번 철학적인 물음을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